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요약집은 505페이지 보세요. 지적 청량입니다. 505페이지. 지적법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지적 청량 인제 설명드리고 다음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지적 청량에서는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매년 평균 우리 출제 문제를 보면 두 문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디서 출제되는지 요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수업 자료 보십시오. 49페이지입니다. 이제 지적법 5장 마지막 장이고요. 지적 청량이라고 돼 있죠. 5장에 여기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첫째, 청량의 의의와 대상인데 지적 청량의 의의 보시면 우리 이미 배웠던 지적법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해놓고요. 각 필지마다에 세 가지 있죠. 이미 배웠던 경계. 경계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도면에, 지적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선, 이 경계를 어떻게 정합니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이걸 여기 도면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경계선이죠. 그리고 좌표. 이 좌표는 지적 우리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토지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합니다? 좌표로. 그게 이제 좌표를 측량해서 구하죠. 결정 등록하고요. 그리고 면적. 토지 면적은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죠.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뭐 해서 구합니까? 측량. 측량을 해서 면적을 구합니다. 그걸 등록을 하죠. 세 가지 우선 우리 이미 배웠던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하는 그런 것이 결정하기 위한 것이 지적 청량이고요. 다음, 청량의 대상. 제가 청량 부분은 늘 두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상 문제가 청량의 대상입니다. 청량해야 되는 경우를 쭉 적고요. 거기 1번부터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가면 청량 대상이 아닌 것 해서 50페이지 맨 위에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로 묻습니다. 첫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우선 청량 대상부터 쭉 읽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미 거의 많이 배웠고 지적법에서 나머지 이제 앞에 설명 안 드린 거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 첫째, 청량 대상의 1번.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 여러분, 지적 기준점, 청량에도 나오지만 지적 공부할 때 요런 점이 있었죠. 이런 점을 정한다. 또는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청량이 거기 이름이 기초 청량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기초 청량. 두 번째, 지적 청량 성과를 검사합니다. 요거 우리 청량 절차에 가면 51페이지 쪽에 요약 지금 자료에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하고 나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검사는 검사 청량이고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전체가 우리 앞 시간까지 토지 이동, 지난주까지 배웠던 토지 이동에 관련 청량입니다. 이름이 끝에 3번 끝에 토지 이동 청량이라 그러죠. 자, 이미 다 배웠던 지적 공부 복구할 때, 그 다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우리 배웠고요. 축척 변경, 그리고 지적 공부 등록상 정정, 이거 정정할 때 정정 청량이라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고요. 이용의 도시개발 사업 등, 자,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에 사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고 한다? 토지를 다시,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시 확정한다 해서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죠. 무슨 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사는 청량을 지적 확정 청량이라 하고요. 지엇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여러분 지적 재조사 전국적으로 현재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걸 각 시군구가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과거에 일제 때부터 이거 들어왔던 지적이 실제 토지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 토지 경계 면적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많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적 불부합지,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서 각 시군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지적 토지에 관한 걸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연기가 됐죠. 하도 불부합지가 많아서 2030년, 2030, 2030년까지 재조사가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토지들에 대한 청량을 말 그대로 지적 재조사 청량이라 하고요. 그 다음 4번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요 복원이라는 말이 있어서 경계 복원 청량이고, 요건 다시 제가 보충 설명드립니다. 청량 절차에 들어가서. 5번 지상 건축물도 현황, 여기는 이 현황이라는 말, 요 현황이라는 말이 있고, 이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하다. 이름이 지적 무슨 청량입니다. 현황, 말 그대로. 요 둘, 4번과 5번은 제가 청량 절차, 다음 절차에 들어갈 때 요 둘, 경계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보충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우선 경계복원 지적 현황 청량을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5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청량 대상이 아닌 것 물었을 때, 지적 법령상 청량 대상이 아닌 거 물었을 때 답으로 나온 게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배웠죠, 우리.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합병이 시험에 청량 대상 아닌 거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지목 변경, 지번 변경도 청량하지 않습니다, 따로. 2번, 토지 면적 환산했죠, 우리.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이건 따로 청량하지 않는다. 3번, 지적 공부, 특히 지적 도면 등 제작성인데, 여러분 이 도면, 지적 도면을
다시 작성합니다. 이유는 지적 도면을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 지적 도면 안에 토지 표시 등이 불분명하여 이 지적 도면을 그대로 놓고 다시 작성합니다. 이 지적 도면을 재작성할 때는 따로 청량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적 공부 작성,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처음 지적 공부를 만들 때는, 작성할 때는 청량을 하겠죠. 그러나 작성이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재작성입니다. 재작성할 때는 따로 청량하지 않습니다. 4번,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정한다 했는데 이것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아까 이 점이 청량 대상의 1번, 이 점이 무슨 점이라 그랬죠?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청량이 지적 청량이고, 이런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 가지고 하는 건 지적 청량이 아닙니다. 5번에 연속 지적도가 뭐냐 하면, 연속이 여러분 지적 도면과 지적 도면을 연결해서 만든 게 연속 지적도입니다. 보십시오. 이 도면은 하나의 도면이고,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하나의 도면이고, 이 도면 위 아래 좌우에도 도면이 연결되어 있죠. 좌측 우측에도. 그럼 이 도면과 이 도면 위아래나 좌우에 있는 도면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만든 걸 연속 지적도라 그래요. 그럼 이 연속 지적도는, 또는 연속 지적도 작성은 도면과 도면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건 따로 청량하지 않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답들, 청량 대상이 아닌 거 해가지고 답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잘 보시고요. 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청량 대상이 아닌 거 해서 요거를 분석을 또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또 박스 안에 이해관계인 등이, 바로 우리 청량 절차에 가면 청량 수행자에게 가서 의뢰가 다른 말로 청량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는 청량, 여러분이 가서 청량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 대상이 아닌 청량 물으면 둘 중에 하나,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인데, 그럼 검사 청량은 바로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에 나중에 청량 절차 끝에 청량 수행자가 청량하고 나서 지적소관청 등의 검사를 받는데, 이 검사 청량은 우리가 가서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의뢰할 수 없는 청량 물어서 답은 방금 앞에서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재조사는 시군구가 각 지적소관청, 시군구가 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건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 답으로 내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냅니다. 자, 그리고 2절 지적 청량 구분 및 방법, 아주 전문적인 거지만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 1번은 구분, 2번이 방법입니다. 1번 보세요. 지적 청량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아까 이거 있죠. 지적 기준점, 요 점 있죠. 요런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
기초 청량이라 그랬죠. 앞에 청량 대상 할 때 요거하고 한 필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게 세부 청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아시고 9번. 2번이 이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지적 청량 방법인데 우리는 청량 전문가나 기술자, 청량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지적 청량은 평판 청량, 전자평판, 경위 청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사진, 위성 이런 방법이 있다. 과거에 그죠? 오래된 기출 문제인데 한 4회점, 우리 시험 14회니까 오래됐죠. 그때 지적법이 정하고 있는 지적 청량 방법이 아닌 것 물어서 딱 한 번 여기 적어진 이걸 쭉 써놓고 답으로 낸 게 수준 청량. 수준 청량이라는 방법은 없죠. 이 수준 청량이 어디에 있는 청량 방법이냐 하면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특히 토목공사, 토목 사업할 때 수준 청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토목공사 할 때. 지적법에는 이런 수준 청량이라는 방법은 없죠. 딱 한 번 나와서 논란은 됐습니다. 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청량 방법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안에 기초 청량 절차. 요 순서 있죠? 4가지. 요게 순서를 묻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초 청량은 계획 수립, 준비 및 현지 답사. 3번에 선점 및 조표가 뭐냐? 전문 용어라고 그랬죠. 요런 점 설치. 이거 있죠? 보세요. 기초 청량은 요런 지적 기준점 가지고 하는 청량이니까 요런 요 점을 설치하는 걸 선점 및 조표라고 그래요. 점을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번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요렇게 돼 있죠. 이 방법, 이 절차, 이 순서에 따른다는 거 틀리게 나온 적은 없지만 요 방법, 요 절차에 의한다는 걸 읽어서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료. 그럼 청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디 가서 청량을 의뢰하고 그리고 청량 기간 제일 많이 묻는 거 그럼 청량 기간이죠. 그리고 검사 받는데 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앞에서 여러분 청량 대상 자료는 49페이지 청량 대상의 맨 끝에 4번 경계 보건 청량과 5번 지적 현황 청량을 보십시오. 이게 어떨 때 하는 청량이냐 하면요. 그림 보시면 우리가 보통 다 아시는 여기에 이웃하는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A 토지나 B 토지 소유자인데 내 토지의 경계, 이 토지의 경계를 알아본다. 는 경계가 어딘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청량. 그게 경계 보건 청량이고요. 또 하나 경계 분쟁. A 토지와 B 토지 간에 이웃하는 토지 상호 간에 경계 분쟁.
이 경계 분쟁이 생기면 경계가 어디냐? A 토지, B 토지 사이에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보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땅, 토지와 여러분 토지의 경계를, 내 토지, 내 땅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또는 이웃하는 토지 간에 경계 분쟁이 생겨 경계가 어딘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측량해달라면 와서 경계를 복원해 줍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그랬죠. 경계점을 찍어줍니다. 여기하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 경계점을 찍어줘요. 그럼 그 경계점을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면 그게 경계가 됩니다. 다음, 지적 현황은 항상 이거죠. 보십시오.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B 토지에서, A 토지든 B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 이격 거리 그래가지고 건축법에 이런 거리가 나옵니다. 띄우는 거리. 주거지역 등에서, 일반 상업지역은 없지만 주거지역 등에서는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건축법에 일조권 확보, 일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띄우는 거리가 있죠. 이 분쟁, 다시 말하면 A 토지, B 토지에서 건축을 할 때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웠는지 이걸 알아보는 이런 측량이 지적 현황. 여기 현황이라는 말은, 현황이라는 이 말이 저 그림에서 건축물과 경계의 현황을 알아본다. 그래서 이름이 지적 현황 측량인데, 다시 읽으시면 49페이지 지적 측량 맨 밑에 5번 지적 측량 대상의 5번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을 그랬지만 건축물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 건축물과 경계 현황을, 건축물과 이웃 토지 경계의 현황을 알아본다. 그래서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충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이런 측량뿐만 아니고 토지 아까 분할, 여러분이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를 알아보거나 건축물과 경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량을 해봐야 되겠다.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자료 51페이지 측량 절차 1번. 측량을 어디 가서 의뢰하느냐? 여러분, 측량 의뢰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항상 여러분이 내가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적 측량 수행자 하면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죠. 여기 가서 측량을 의뢰합니다. 자,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제가 업자와 공사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업자와 공사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업자 공사의 내용, 무슨 설립 이런 걸 묻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요. 자, 업자는 지적 측량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청량업자고 대부분 업자보다는 공사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가서 청량해달라고 의뢰하는데 각 시군구에 구 서울구마다 시군에 가면 시군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 이야기했죠. 대한지적공사 옛날 이름이 대한지적공사였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최근에 여기 가서 의뢰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말하면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면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그 각 시군구 민원실에 매일 파견 나간다고 그러죠.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시군구 민원실에 가셔서 이 국토정보공사 직원 찾으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청량해달라고. 2번, 청량 의뢰하는 자는 청량의뢰서, 전자문서, 요즘 전자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자신청도 됩니다. 전자문서 포함해서 이 청량 수행자에게 이 청량해달라고 의뢰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3번, 청량 수행자는 청량 의뢰 받으면 청량기간, 청량일자 및 청량수수료 등을 적은 이 청량 수행 계획서를 짜가지고 다음날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날 그걸 묻습니다.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계획서를 청량에 들어갑니다. 다음날 알아두시고 4번에 이 청량 수수료 있죠. 지적 청량 성과 결정, 청량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는 청량할 때 이제 수수료 산정해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하죠. 그 산정 기준 반환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청량 기간입니다. 그러면 청량을 의뢰하면 요 일정 기간 내에 청량을 해줘야 되는데, 1번 원칙은 지적 청량 기간은 5일, 청량 기간이 5일, 이 말은 5일 이내에 청량 의뢰하면요 5일 이내에 청량하고, 검사 받죠. 검사 기간이 4일로 한다는 말은 4일 이내에 검사 받아서 청량을 완료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5일 이내에 청량해주고 4일 이내에 검사 받아 청량을 완료합니다. 합하면 9일. 그 원칙은 여러분이 청량 의뢰하면 청량 수행자가 5일 이내에 청량하고 4일 이내에 검사 받고 청량 완료해 줘야 되니까 9일 내에 9일 청량 의뢰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청량을 완료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다만 지적 기준점, 어떤 점이 있죠. 우리 이겁니다. 이런 점, 지적 기준점, 요 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할 때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 15점 이하면 4일이고 15점을 초과하면, 넘어가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 그 4점이 다시 설명드리지만 4점마다 1일씩 가산해 갑니다. 보십시오. 15점 이하면 점이 15점 이하의 점을 가지고 청량할 때는 4일이 걸리고 15점을 초과한다는 말은 16부터
16점부터 4점이 초과할 때마다 1일씩 더합니다. 그럼 보세요. 4점이 16, 17, 18, 19까지가 4점이 초과됐죠. 16이든 17이든 18, 19점이 나오면 1일 더합니까? 4일에 1일 더하니까 5일, 16, 17, 18, 19까지가 나오면 그럼 20부터는 또 20, 21, 22, 23 이렇게 또 4점이 초과되면 또 1일 더합니다. 1일씩 더해갑니다. 시험 이야기했죠. 딱 한 번 나온 게 16점. 16점을 가지고 측량을 한다. 그러면 며칠이 가산되느냐? 15점까지가 4일이고 16점을 물었으니까 15점을 넘어갔죠. 4점 안에 16, 17, 18, 19 어느 것이 나와도 16이 나오든 17이 나오든 18이 나오든 19점이 나오면 1일 더해서 5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고 또 잘 묻는 게 요 15점까지가 4일 15점을 초과하면 4점 초과할 때마다 1일씩 더한다.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 합의한 거 있죠. 밑에 3번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서로 합의했다. 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느냐? 그건 묻진 않습니다만은 측량 의뢰가 많아서 요 기간, 아까 앞에 있는 원칙적 기간 내에 측량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강원도 겨울에 강원도에 눈이 와 있으면 측량 못합니다. 눈이 녹아야 되는데 강원도 산골은 눈이 한번 와 있으면 한참 동안 가죠. 안 녹고 그 눈이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합의했다면 합의한 기간에 따르는데 합의한 전체 기간에 자 4분의 3이 측량 기간 4분의 3이 측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다. 합의한 기간에서 자, 2번 물었죠. 처음에 20일 여러분 측량 의뢰인하고 수행자 간에 20일을 합의했다. 그러면 20일을 합의했다면 20일에 4분의 3이 며칠입니까? 물으면 15일. 이게 측량 기간 15일이 20일에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5일. 이 5일이 무슨 기간? 검사 기간.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20일이 나왔고 다음 40일. 40일을 합의했다고 또 나왔죠. 40일. 그러면 40일을 합의했을 때는 더 쉽게 40일에 4분의 3이 며칠입니까? 30일. 이게 측량 기간. 40일에 4분의 1. 얼마죠? 10일. 이게 무슨 기간? 검사 기간. 그래서 4분의 3, 4분의 1도 알고 계셔야 되고 20일을 합의했다거나 40일을 합의했을 때 측량 기간이 며칠이고 검사 기간이 며칠인지를 직접 물었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20일, 40일 2번 나왔고요. 자, 검사인데 3번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면 검사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등에 검사 받아야 된다. 검사 받는 이유는 측량의 정확성,
청량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입니다. 다만 묻는 건 2번.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요 두 가지 있죠. 아까 제가 경계보건 청량하고 지적 현황 요 두 청량은 뭐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항상 이거 묻는 거 있죠. 시험에 검사 받는다는 거 하고 경계보건 청량하고 지적 현황 청량 요 둘은 검사받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검사받지 않는 청량 물었을 때 이 둘 한 번씩 경제보건 한 번, 지적 현황 청량도 한 번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받아 이제 청량 성과도, 청량 결과도를 의뢰인한테 교부해 줍니다. 이 부분 청량 대상에서 한 문제, 절차, 기간 중심에 기간과 검사까지 요 절차에서 한 문제 꼭 예상하시고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지적 기준점 성과 보관 열람 요거 31회 때 그전에 또 한 번 최근 10년간에 2번 나왔는데 31회 때 요 부분이 또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앞에 1번을 읽어보시고 2번 지적 청량 기준점에는 3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있는데 요 3개의 점이 있다라고 아시고 여러분 우리 길바닥에 여러분 다니는 길에 우리 보행로에 길에 도로에 요런 점 있죠. 잘 보시면 매번 말씀드리죠. 길바닥에 요런 점을 보시면 삼각점이라고 써진 것도 있고 도건점, 그냥 지적 도건점인데 도건점이라고 써진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도건점이. 보조점 그냥 원래 이름은 지적 삼각 보조점인데 그냥 보조점 이렇게 써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물었는데 뭘 물었냐? 그 3, 4번에 3, 4번 읽고 맨 밑에 52페이지 표 보시면 이건 누가 보관하고 있고 성과를 청량 기준점 청량 성과를 어디 가서 이걸 열람 등 신청하느냐? 삼각점만 지적 삼각점 이것만 그 위에 칸에 우측에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나머지 보조점하고 보세요. 물론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도건점, 지적 도건점 이 둘, 이 보조점하고 도건점 이 둘은 이건 그냥 소관청입니다. 이걸 31회 때 물었습니다. 그 전에 또 한 번 있고 딱 다시요 양분해서 삼각점 이것만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그 청량 성과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열람 등 신청하면 되고 나머지 둘 보조점, 도건점은 소관청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31회 때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32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늘 적지만 뭐 답은 또 기출문제 보시고 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3페이지 이제 자료 지적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맨 밑에 그 53페이지 맨 밑에 표 보십시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 국토교통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
시도지사. 거기 시도지사 그러면 여러분, 시도 아시죠? 17개 시도를 말합니다. 시군구에는 지적위원회가 없습니다. 시군구에 둔다. 지적소관청에 둔다. 그러면 X입니다. 시도에 둡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부에 있는 지적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 있죠. 국장 밑에. 과장이 부위원장. 지방은 보시면 우측에 시도에 있는 지적 담당 국장이 위원장, 과장이 부위원장. 이 국장, 과장, 우리 행정기관에 가면 국장, 과장 있죠. 그 사람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위원회 임기, 이건 양쪽 2년 중앙, 지방 같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이니까 그 사람들은 국장,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니까 임기 없고 나머지 위원들은 2년. 그리고 구성인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 이거 앞전 주에 5명, 10명 어디서 나왔습니까? 축변이가 뭡니까? 축척변경위원회. 또 5명 이상 10명 이내. 이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의결사항이 맨 밑에. 중앙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53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설명드리고, 지방은 딱 하나. 그럼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의결사항은 지적청량 이제 마지막 설명드리는 심사, 요 심사만 지방이 합니다. 재심사와 나머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건 중앙이 합니다. 자, 보세요. 지방이 하는 거 우선 청량적부심사 딱 하나만 지방이 하고, 중앙은요, 여러분 올라가서 53페이지 거기 맨 위에 거기 보시면 이거 있죠. 지적위원회 설치 구성 1번에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려고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는데, 중앙이 하는 게 여러분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심의 의결 사항 5가지.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업.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기업,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등에 관한 거. 지적 청량 기술 연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귿 있죠, 디귿.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요 심사만, 적부 심사 요거 하나만 누가 하고요? 지방이 하고. 요 심사에 대한 재심사, 이 재심사를 어디서 한다? 중앙. 이걸 중앙이 합니다. 자, 딱 지방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량적부심사, 요것만 지방이 하고, 재심사는 중앙이 한다. 그리고 리얼에 지적청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청량기술자 있죠. 지적기술자 그럽니다. 양성과. 그리고 미음에 지적기술자 등이 뭘 잘못했을 때 여기도 업무 정지나 징계 요구, 이걸 중앙이 합니다. 이 사항 의결을. 자, 작년에 31회 때 문제 나온 게 이겁니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 거 물어가지고 답이 지적 재조사. 오늘 이거 몇 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적 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건 중앙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 심의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 재조사에 관한 거는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한다 그랬죠. 이걸 답으로 여기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심의의결사항 이걸 써놓고 아닌 걸 물었을 때 틀린 거 답은 지적제조사 이걸 답으로 냈고요. 자, 다음 2, 3, 4는요 밑에 그 표 있죠. 거기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2, 3, 4, 5 그 표 보시면서 표를 보면서 읽으시면 되고, 다음 54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기타 사항,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쭉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읽어만 보시고 문제가 된 게 한두 번 있는데 어디를 문제로 냈냐 하면요, 여러분 거기 7번 보십시오. 54페이지 큰 박스 안에 7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회의 소집 할 때 5일, 이 5일이요 여러분 지난번에 5일 여기를 틀리게 했습니다. 7일 5일 여기를 7일 전까지 써놓고 틀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기출문제니까. 근데 5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축변이 축척변경위원회도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그때 우리 배웠죠. 같습니다. 중앙지적이나 지적위원회도 5일 전까지, 축변위도 5일. 그 다음에 9번 있죠, 여러분. 맨 밑에 9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역에서 제척이 된다. 제척. 이 제척은 우리 제척은 배제, 심의의결에서 배제라는 거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여기 쭉 나중에 이거 읽어보십시오. 시험에 제척 사유,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제척 사유가 아닌 거 물어가지고 여기 없는 걸 냈는데, 이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하고 이 어떤 심의하고 의견하는 사항에 무슨 관련이 있으면, 이해충돌 들어보셨죠?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 위원은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돼야 됩니다. 이걸 사유를 물었는데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때 여러분 기출문제집도 학원에서 우리 랜더프로에서 다 판매해서 사신 분들 많죠. 거기 보면 딱 한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 제척 사유 아닌 거, 그 답만 나중에 이제 이거 읽고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건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우선에 요 7번 5일하고 제척 사유 이런 것도 시험에서 문제 됐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 전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50 마지막 5페이지에 지적법 마지막. 여러분 지적청량 적부심사라고 되어 있지만 1번부터 5번 1, 2, 3, 4, 5번은 심사, 6번 있죠. 6번이 재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지적 청량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적부심사, 재심사가 시험의 예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기 아직 안 지운 청량을 했는데 청량 결과에 불복, 청량이 잘못됐다. 청량이 잘못됐다고 해서 청량 결과에 불복하는 청량 의뢰인 등 이해관계인. 자, 보세요.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 이해관계인 그러면 청량 결과에
불복하는 맨 먼저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맨 앞에 요 그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청량 수행자 있었죠. 앞에 지적 청량 수행자도 수행자끼리 업자와 공사 간에 다툼이 있어도 그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놓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청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적부심사 청구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2번 시도지사는 이 청구받은 시도지사는 30일 내에 이 사건을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합니다. 요게 30일 이내에 회부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방 3번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요 심의 의결 기간이 원칙은 60일이죠. 그 쭉 가다가 앞에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60일 연장기간 30일. 4번, 이 의결이 되면 의결서를 지방지적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주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데 요건 그냥 의결서를 송부하고 5번, 시도지사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내용을 통지해 줍니다. 이해관계인 등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7일. 요 통지는 7일입니다. 그럼 숫자와 함께, 날짜와 함께 이 절차 과정을 정리하시면 되고 6번, 재심사는 이제 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에 거쳐 여기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재심사에서는 6번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90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국토부 장관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재심사 절차는 위에 있는 심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심사는 90일하고 국토부 장관 거쳐 중앙에 한다. 그리고 7번은 이 의결 결과, 지방이나 중앙의 의결 결과를 소관청에 보내줍니다. 맨 7번 읽으시다 끝에 소관청에 보내면 8번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 의결 사본 받은 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 이게 앞전에 했던 직권 정정하거나 청량성과 수정하고, 그리고 9번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 후에 90일 내에 재심사 청구하지 않거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는 다시 적부심사 청구는 못합니다.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제 다시는 적부심사는 할 수 없고 이제 소송으로 법원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송 가기 전에 법원에 소송하기 전에 이 적부심사, 재심사를 거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적법 전체를 이제 청량까지 봤습니다. 12문제가 어디서 주로 출제되는지를 매 시간 청량 오늘 이 시간에 2문제까지 해서 말씀드렸고 문제풀이 가서 또 예상 어디서 나오는지를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지적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요약집. 교재는 512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제가 자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올려드리는 우리 오늘 수업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등기법 강론이 어디냐? 각종 권리 등기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545페이지 요약집 요 합본 2차 합본 요약집 545페이지 보십시오. 각종 권리 등기 거기 이제 4장 1번에 다음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47페이지 보십시오. 가운데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요 부동산 등기법 자료는 제 자료 3장 권리 등기부터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가 다시 나갑니다. 2페이지, 요 1페이지, 2페이지부터 소유권 보존 여기부터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교재 545페이지 여기부터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등기법 맨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